네,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6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요번 주 들어서 예상대로 코스닥이 특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4월 중순 이후 4월 달부터 꺾이는 거는 뭐 예상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4월 말까지 현금화를 계속 강조했던 이유도 그런 건데요. 어쨌든 저 역시도 이렇게 그냥 급작스럽게 빠질 거로 예상은 됐지만 그렇다고 주가들이 또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줄은 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종목들이 매갈이 없이 그냥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시황을 좀 보면은 먼저 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거의 조정이 우선 요번 달에는 대충 이 60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여기서 조정을 끝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오른 만큼 이제 급하게 떨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은 그런데, 한번 월봉을 좀 봐보시면, 월봉을 봤을 때는, 5일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5일선까지 키스를 못했죠. 근데 요번 달에 키스를 하진 않을 테고, 당연히 다음 달 초에 이제 어쨌든 이걸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거나 뭐 그럴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좀 애매한 위치예요. 일봉을 봤을 때는 다시 좀 상승할 확률이 좀 있는데 월봉을 봤을 때는 또 초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5일선을 다 안 찍었기 때문에 5일선을 다 안 찍은 상황에서 다음 달 이제 봉이 시작이 된다면 5일선을 찍으러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봤을 때는 또 5일선을 찍으러 갈 확률이 코스피는 또 많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일봉상에는 좀 상승 여력이 보이지만 월봉을 봤을 때는 이제 하방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5월 초에도 좀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초에 빠지면 5일선을 찍은 다음에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5월 초까지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코스피는.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죠. 네, 코스닥 일봉을 보시면 60일선을 아직 못 찍었어요. 근데 60일선은 아마 지지를 할 겁니다. 대체로 이제 815원을 얘기했는데 815까지 저점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그래서 엄청난 급격하게 빠진 거죠. 급격하게. 그죠? 그냥 절벽에서 하강했죠. 거기다 이제 주가 조작까지 나오면서 주가 조작이 아마 이 기름에 불을 더 부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주가 조작 차트도 좀 이따 볼 텐데 심각해요.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월봉, 코스닥 월봉을 한번 보죠. 월봉. 코스닥 월봉을 보시면 코스닥 역시 5일선을 못 찍었어요. 그리고 이격이 더 강하죠. 아직까지 더 빠져도. 그래서 5월달 초에는 빠진다. 빠질 수밖에 없죠. 빠져서 이 5일선과 키스한 다음에 지지 여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왜 자꾸 5월달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3거래일, 2거래일이죠.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지나면 5월달이 시작이 되는데 5월달 새로 시작될 때 어정쩡한 위치에서 이제 시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정쩡한 위치에서. 결국 하방 압력이 클 수밖에 없죠. 5일선과 닿으려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월봉을 봤을 때 5월달 코스닥은 5월달도 초에 좀 하방 압력이 더 크다. 떨어질 확률이 크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815 정도에서
그런데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는 815도 깨지죠. 월봉으로 봤을 때 815도 깨져서 월봉의 5일선은 대충 정확히 한 795 정도, 79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90. 그래서 월봉의 5일선은 또 790이기 때문에 어쩌면 일봉이 5월 달에는 이 60일선이 깨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더 좀 패닉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방이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5월 달에도 계속 하방으로 빠진다면 저점이 월봉을 봤을 때는 이 790 정도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봉이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암울한 전망이니 대비를 하십시오.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라 마라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저 역시도 지금 지금 현재까지 버티는 상황인데 거의 뭐 지금 상황은 버텨야죠. 그죠? 만약에 터질 것 같았으면 저번 주 수요일 날 털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황은 뭐 이 정도. 그래서 5월 달도 초에는 전망이 안 좋다. 전망이 안 좋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시고. 역시 주가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급격히 빠집니다. 그래서 예상은 했지만 역시 항상 뭐랄까 생각보다 좀 데미지가 크죠. 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이 주가 조작, 그 다단계에서 주가 조작을 했던 종목들 대체로 8종목 정도인데요. 오늘도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갔죠. 그래서 한번 그 종목들을 한번 대충 보면서 기존의 그 상승 패턴과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가스죠. 하한가가 한 번, 두 번, 네, 세 번이죠. 이때도 이미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반대 매매 신용 쓰고 이런 사람들은 뭐 엄청난 지금 팔지도 못하고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이 일봉으로 보시면 이 구간에서 횡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뭣도 모르고 계속 상승한다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장기 보유에 대한 그 우량주에 대한 뭐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이러한 뭔가 이게 주가 조작가 3년 정도 이렇게 세력이 3년 정도 이렇게 작업을 친다면 웬만한 사람이 다 걸리겠죠. 저도 다행히 이런 종목을 안 골라서 다행인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가 상승은 이렇게 뭐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하면은 일정 패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쌓아올리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뭐,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상승만 했던 거죠. 그죠? 이게 월봉이 이렇게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이제 주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거기서 과열 국면에 들어서면서 기울기 세우면서 발산을 한번 하면 다시 빠지고 뭐 뭔가 이런 그런 꼭지점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상승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가스 한번 봤고요. 또 다른 종목 하나 더 보죠. 삼천리 자전거 관련주인데요. 삼천리도 엄청나죠. 이것도 세 방 지금 거의 하한가가 한 방, 두 방, 세 방에 갔다는 거죠. 똑같이 이제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가 됐죠. 아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엄청나죠. 뭔가 분출도 없이 그냥 주봉상도 그냥 꾸준히 올린 거거든요. 이런 게 차트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죠? 월봉에서도 뭐 큰 패턴도 없어요. 그냥 올리기만 한 거죠. 끌어올리기만. 그래서 참 이렇게 희한합니다. 1년 정도 끌어올렸네요, 이거.
그래서 주가 조작은 이렇게 티나게 하면은 꼭 걸리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요즘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가는 주가가 빠지기 급등하다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오죠? 이럴 때부터 막 악재, 그동안 숨어있던 이 수면 밑에 있던 이런 악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악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악재가 나오고 또 뭔 악재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 1차적으로 주식시장의 찬물, 투자 환경에 찬물을 껴안진 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종목을 이제 어쨌든 하한가 종목을 계속 본다는 건 의미가 없고 한 두 가지만 서울가스하고 삼천리 한번 샘플링 했고 항상 좀 이렇게 주의를 경계하면서 누구든지 걸려들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그냥 패턴 없이 간다면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종목을 안 사셨을지를 기원합니다. 네, 저는 이 G2파워 원자력 관련주를 어쨌든 여기에 좀 뭐 오늘도 좀 많이 빠졌을 때 좀 더 들어갔는데 어제까지 이제 플러스였는데 오늘 이제 급격하게 8%대 거의 9%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내일이라도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21선을 지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봤습니다. 일봉상은 21선을 지지하고요. 월봉상은 또 5일선을 아직까지는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믿음이 있는데 또 모르는 거죠. 지금 이제 기사를 하나 보겠는데요. 기사를 하나 보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이 웨스팅하우스 원목 원전 발목 잡기 풀릴까?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 미국의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러한 특허 그런 거를 우리나라한테 소송을 걸고 있죠.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원전이 이 소송 때문에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하죠. 원천 기술에 대한 뭐 그런 거죠. 지난해 40조 폴란드 수주 소송으로 가로채 선긋기 실패 시 수주 물량 축소 가능성. 그래서 이제 뭐 요번에 이 방미 하는데 원자력 관련된 회사도 많이 갔다는 거죠. 에너지 관련 기업, 한국전력, 한국수자원 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GS투산, 두산에너빌리티, 대한ENC 등 여기 또 뭐 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원자력 관련주 회사들이 가서 뭐 뭔가 딜을 할 수 있다면 좀 잘 풀리겠고 딜을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전 이 보면 이제 국내 원자력 산업 제도약 신호탄 한국 수력 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 한전기술 한전 원자력 연료 한전 KBS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폴란드 국유재산부 폴란드 민간사업자 발전사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등과 협약 의약서를 정부부처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는 근데 이제 사실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 원전업계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발목 잡기 팀코리아 수주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한국수자원 원자력 등 상대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지적재산권 소송을 했다. 그래서 이 팀코리아가 주력 유황인 APR 1400 자사기술을 바탕으로 해 미국 수출입 통제법에 따라 수출을 제한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 역시도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보시면 웨스팅하우스도 최근 10년 내 원전 건설 경험
단독 수주가 불가능해 국내 업체와 손잡을 수 없다는 분석. 그래서 뭔가 서로 이제 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원전,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계속 원전을 져왔으니까 노하우가 있고,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10년 동안은 원전을 아직 이제 안 졌기 때문에 이제 지적재산권은 있지만 우리나라와 뭔가 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실마리를 요번에 가서 푼다면 원전 관련주들이 내일이라도 급등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좋은 얘기가 좀 들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폴란드도 나오고 있고 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습니다. 계속 물량이 계속 지금 잠기고 있는데 이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낫죠. 팀코리아라고 해서 회사들이 이렇게 묶여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풀린다면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또 이제 급등을 한번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배팅을 했는데 성렬이 형이 좀 잘 해주길 바래요. 만약에 잘 안 된다면 딜이 없다면 추세가 깨질 수밖에 없죠. 어쨌든 뭐 깨지는 것 깨질 수도 있는데 한번 그냥 뭐 배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리스크를 안고 저는 해봤어요. 어쨌든 지금 물렸는데 오늘 물렸는데 뭐 좀 더 사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G2 파워가 그렇고 G2 파워를 비롯해서 뭐 한전 기술부터 뭐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일진 파워도 다 빠지고요. 뭐죠? BHI인가요? 그 종목도 빠지고. 이제 한번 저녁이나 새벽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한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딴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유로, 뭐 서버 카트리지 전문기업, 뭐 핀테크 스토리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스트로지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유로는 그래도 요번 망가지면서 차트를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계속 차트를 지키고 있죠. 그죠? 이런 주식들, 이렇게 일반적인 주식들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패턴이 되면은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번에 이런 하락 구간에도 유로는 차트를 지키면서 옆으로 밀었다는 거. 시총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또 실적이 되면서 유로 한번 계속 저번 주에도 유로를 추천해 봤는데 조금 미뤄졌는데 어쨌든 유로도 이런 급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유로를 한번 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로였습니다. 네, 아진산업이 오늘은 또 갈듯갈듯 하더니 푹 빠졌죠. 아진산업도 차트가 좀 망가졌다고 보는 게 맞죠. 내일 끌어 못 올리면 망가졌죠. 이걸 깼네. 갈듯갈듯하니 결국엔 깼어요. 이제 차트들이 다 깨져갖고 할 종목이 없어요. 우선은 차트들을 좀 살리려고 반등이 시작이 돼야지만 그 종목들을 다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거의 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뭐 4일 정도 개폭락을 하면서 차트들이 다 망가져서 좀 할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방송을 안 할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하고 이제 곡물주하고 사료주 쪽이 오늘 아주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진산업도 좀 애매하네요. 차트가 내일 급등이 안 나오면 좀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결국은 갈 자리에서 못 간 겁니다. 이렇게 바닥을 다져놓고 갈 자리에서 못 간 거라고 봐야죠. 그죠? 왜 아진산업을 자꾸 갈까 생각했냐면 현대차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 1차 벤더 그 부품사들이 지금 거의 다 상한가 한 방씩 갔어요. 그 상승들을 했는데 아진산업도 한번 갈 것 같이 그러니 못 간대요. 내일 어쨌든 반등이 나와서 이 차트를 살리지 아진산업도 좀 위태위태한 그런 위치입니다. 하여튼 갖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신중히 대응을 잘 하십시오. 만약에 아니다 싶으신 분은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갑자기 오늘 종가에 빼서 차트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다시 살린다면 모르겠는데 살리지 못한다면 손절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위치에 왔습니다. 아진산업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던 삼진제약은 되려 요 하락 구간의 차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삼진제약은 이런 주식들은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올린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쌓아 올리려고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리죠. 그죠? 그러한 의미가 보입니다. 아리바이오와의 주식 교환을 통해 아리바이오가 지금 임상이 잘 되고 있죠. 그 시세를 얘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번에 좀 가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5일선을 계속 지키죠. 어쨌든. 그래서 최소한 뭐 한 요 고점까지, 전번 고점까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진제약 차트를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요 하락 구간에. 삼진제약 한번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곡물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좀 많이 갔던 게 한일사료하고 미래생명자원이죠.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틀 조정을 주고 상한가를 갔죠. 역시 곡물주가 5월 달에 좋은 뭔가 계약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미리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오늘 딱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어쨌든 미래생명자원을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때도 미래생명자원과 한일사료가 눈에 띄게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두 번 정도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불꽃슛을 날렸죠. 그죠? 주봉을 봐도 좀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팔아야 돼요. 왜냐면 윗꼬리를 달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을 통과할 때와 이 지점을 통과해서 뚫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어디든 뚫다가 뭐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아요.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엔 분할 매도로 이제 내일부터 조금씩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생명자원 오늘 상한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이 있고 윗꼬리를 달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서 윗꼬리를 이틀 연속 달았죠. 거래량도 엄청 일어나고요. 그랬다가 이제 이틀 조정을 줬다가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사료가 그 뒤를 쫓고 있어요. 한일사료도 한번 주봉까지 보죠. 역시 곡물주는 이 전체 그 종합지수가 빠질 때 역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되려 이 한일사료가 더 많이 갈 수가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주봉상에 이런 수렴이 끝나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들한테서 뚫으면은 계속 뚫을수록 더 상승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일사료가 매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그래서 미래생명자원과 한일사료가 지금 선두 대장주로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근데 5월달 그 발표가 있기 전에까지 계속 상승하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번 상승은 그런 뭔가 기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5월달에. 한일사료였습니다. 한일사료도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팜스토리 한번 보죠. 팜스토리. 그래서 팜스토리도 오늘 좀 상승을 했죠. 바닥 다지고 이렇게 올리다가 얘는 전형적으로 뭐랄까 앞산을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렴을 했는데 내일 같은 경우 얘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야 할 자리예요. 마치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냥 쭉 올라갔죠. 얘도 내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도. 5일선 찍고 강한 상승이 나올 자리예요. 팜스토리 내일 잘 보세요. 팜스토리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5일선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윗꼬리 달았는데 다시 쭉 그냥 빼올릴 수 있는 위치예요. 5일선 찍고 네,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도 한번 보죠. 대략 이런 종목들은
엄청 빼놨죠. 엄청 빼놨다가 여기서 이틀 조정받고 다시 5일선 살렸네요. 네, 이런 종목도 내일 이렇게 한번 5일선 찍고 또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를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아, 주봉을 볼까요? 그렇죠? 이선까지는 그래도 무난히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보이죠. 차라리 뭐 짧게 이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지바이오. 네, 그렇습니다. 내일 얘도 뭐 상승 여력은 보이네요. 네, 사조동화원 밀가루 전문 수입이죠. 얘도 뭐 계속 빠지다가 어, 잘 살렸죠. 빠지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틀 뭐 조정 받았어도 5일선을 회복했다는 거 그런데 의미를 둬야죠. 5일선을 회복을 했다. 그 다음에 주봉을 좀 보면 얘는 되려 여기까지 얘가 더 상승할 여력이 많죠. 여기까지 한 1,400원까지 그죠? 1,400원을 뚫으면은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1차 저항선은 뭐 한 여기서 좀 저항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올 수가 있겠죠. 여기도 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조동화원도 차트가 나쁘지 않네요. 주봉상 이렇게 아루지면서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올 자리 하여튼 뚫을 수 있는 자리가 왔어요. 사조동화원 괜찮습니다. 고려산업도 오랜만에 상승했네요. 참 이 주식도 굉장히 힘든 주식이었는데 차트도 엄청나게 힘들게 오고 있네요. 그죠? 네, 여기 찍고 오늘 이렇게 그죠? 근데 다 보시면 5일선을 다 회복해 놨기 때문에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네. 주봉을 볼까요? 그렇죠? 주봉을 봤을 때는 사조동화원과 비슷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뚫으면 뭐 여기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는 그런 차트들이죠. 물론 이런 저항선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단계씩 뚫을 수 있죠. 우선은 이제 1차로 이 가격을 뚫어야 돼요. 이 가격을 뚫어야 됩니다. 고려산업도 한번 해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뚫으면 그 위에 여기까지, 이걸 뚫으면 또 그 위에까지 뭐 그런 식인데 어쨌든 뭐 상승을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효성 OMB도 한번 보죠. 역시 5일선을 살렸죠. 그러니까 차트는 안 좋은 지저분한데 5일선을 살린 거 이렇게 급격히 뺐지만 5일선을 살렸다는 거 긴 상승에 내일이라도 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효성 OMB 똑같아요. 고려산업도 그렇고 지금 제가 얘기한 주식들은 어쨌든 지저분해도 5일선을 다시 살렸다는 거 차트가 안 망가졌다는 거죠. 얘도 똑같네 비슷하네.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이 갈 수 있는 주봉상의 다음 주에 뭐 요번 주에 갈 수도 있죠. 요번 주에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갈 수 있는 여력은 되어 보여요. 그래서 효성 OMB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